두 번째가 지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문제입니다. 이걸 제가 작년에도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013년 12월 11일에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서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을 하셨지요. 자동차 분야에서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제 이후에 2013년 원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즉 저탄소차를 쓰면 사거나 구입을 하거나 하여튼 운행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이 제도,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이 제도를 원래 환경부가 2013년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미국이 반대를 했죠. 한미 FTA 위반이라고. 그래서 2015년 1월로 유예한 바 있고요. 작년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께서도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도 답변을 하셨고요. 이러저러한 항의가 미국에서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 최원목 교수에게 그 평가를 해본 결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상의 자동차 관련 특별 규정인 새로운 배기량 기준 조세 제도 도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며, 한미 FTA상의 그런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고 합의 의사록도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환경부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같은 입장입니다. 예, 같은 입장이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5년 1월로 유예를 했는데, 이번에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이제는 완전 철회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완전한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더군다나 지금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서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 미세먼지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발 미세먼지, 그러니까 중국발로 지금 미세먼지 발생률이 한 30에서 50%고 나머지는 국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50% 정도, 많으면 거의 70에서 50에서 70% 정도의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빨리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미국의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행한다로 해석해가지고 지금 환경부는 정부부처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한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 암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민간 조직입니다. 정부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조직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나 이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문제 제기는 안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중립구간, 그다음에 보조금 구간, 부담금 구간, 그 구간 설정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부담금 요율과 보조금 요율을 시안을 내놓으면, 그 단계에서는 아마 미국에서 좀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미 FTA나 의정서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거를 서로 이해는 하는 차원에서 뭔가 미국에 유리한 게 이렇게 좀 가도록 그쪽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한미 간의 또 외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현 정부가 적어도 환경주권, 그 다음에 지금 심각하게 이 노인이나 어린아이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공약 파기를 하지 마시길, 그리고 환경부 장관께서도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지난해 11월부터 이번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걸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 쌍용차 등 국내 대형차는 부담금을 자기가 받고, 독일, 일본 등의 수입 디젤 하이브리드 차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면서 역차별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이 친환경차 기술 개발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으면서 이제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그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 장관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국내 자동차 회사별로 중대형차 중심인 회사가 있고 또 골고루 생산하는 회사가 있고 다 입장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골고루 생산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수익은 주로 중대형차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중대형차가 아니라 경차 내지 소형차 쪽으로 많이 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시에 급격하게 도입이 되면 그 회사들도 여러 가지 매출이나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세연구원 또 산업연구원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가장 충격을 줄이면서도 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냐 이런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내놓으면 이제 보다 진지한 얘기가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죠. 그쪽에서는 그런 게 부정적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당장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상 무반응이거나 대응을 잘 안 해요. 저는 기업의 수익성 문제도 정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만 정부가 정부이기 위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환경권이나 사회권이나 국민의 특히 환경부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보고 행정을 하십시오. 아무리 기업이 환경부를 뒤흔들려고 해도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뒤흔들려고 해도 국민 보고 행정하시는 게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직원들이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 1900만 대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갖고 있습니다, 차를. 그러면 모든 가정이 갖고 있는 차 중에 72%가 중대형 차입니다. 거기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72%한테는 부담을 가는 그런 규제고 나머지 32%한테는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쪽도 국민이고 저쪽도 국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국민을 위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이 중대형 차를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자동차의 독과점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민의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안 그리고 봅니다. 경차에 대한 그러한 인센티브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없애왔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목숨이나 국민의 선택이 대기업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보신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강한 국회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려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